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대전은 처음으로 사업 설명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예전에 중국어 세미나 할 때 허투 강의 한번 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꽤 많으시네, 그죠? 못마땅하다. 나 오늘 처음 들어오라는데 굉장히 못마땅하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도 들을 준비는 돼 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굉장히 저는 간소하게 합니다. 간소하고 굉장히 쉽게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겠다, 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쉽게 하니까 마음 활짝 열고 귀 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합니까? 제가 돈 벌려고 뭐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왜 시크릿 하려고 물어보니까 외로워서 안 갑니다. 외로워서. 돈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시크릿 알아보러 오셨지만 다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죠. 외로워서 사람들 만나라고, 새로운 사람들 사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팅을 하고 만나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2011년도 3월 11일자로 SBS 특집 다큐멘터리 글로벌 취업 청년 세계를 향하다 이렇게 호주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네.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제 첫 직장 생활이에요. 호주라는 나라에 멜버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호주 남반구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거기 89층에 이렇게 제가 웨이트리스트로 첫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25이었을 거예요. 25때 제 연봉은 4,000이었습니다. 많은가요, 작은가요? 많은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저기 89층이다 보니까 와인을 가지고 내려가려면 1층까지 가야 돼요. 와인 냉장고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어서 이제 조금 와인 리스트가 바뀌어서 잘못 가지고 와서 다시 새 걸로 가지고 내려갔는데 호주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크릿과 똑같이 주급으로 이렇게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부장은 아니죠. 헤드 매니저라 그래요. 헤드 매니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치면 약간 부장급 정도 됩니다. 그분의 책상에 있는 롤링페이를 이렇게 봤어요. 롤링페이라면 이런 급여 내역서입니다. 저보다 일주일에 얼마나 더 받을 것 같습니까? 한 350불에서 400불 정도 더 받더라고요. 그럼 446. 저보다 한 달에 16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더 법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 꿈이, 직장생활 하신 분도 그렇잖아요. 사장님들의 꿈이 뭐냐면 부장이나 혹은 임원직까지 가길 원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제 헤드매니저의 월급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앞으로 10년 뒤에 내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 아닌 실망을 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찰나에 이제 제가 호주에 아는 동생이 저한테, 형님 저랑 사업 한번 해보시죠. 무슨 사업? 아파트 렌트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숙을 하자는 하숙을.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빌리고 거기에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5채까지 늘립니다. 5채까지 늘리니까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오더라고요. 꽤 괜찮죠. 근데 이것도 조금 영원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1달러당 960원까지 떨어져요. 근데 호주 달러가 이때 달러 역사상 최고의 환율을 쳐버려요. 1달러에 1450원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호주로 안 오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서.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캐나다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영어권 국가로 가거나. 그랬더니 학생 수요가 점점 떨어지면서 저는 어때요? 아파트들이 놀기 시작하겠죠. 근데 매달 렌트료는 지급해야 돼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렌트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또 운이 좋게 급격하게 빨리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타국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버는데 이 정도는 노력이면 한국 가서도 내가 진짜 구두 닦기라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걸 빨리 정리하고 4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때요? 제 판단 미스였죠.
들어오자마자 그냥 있을걸.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니까 있죠. 한국 문화는 또 호주 문화하고 완전 다릅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니까 한 달에 200에서 250이에요. 이게 평균적인 급여입니다. 조금 어떻게 3교대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 한 300, 350 정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없잖아요.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고소득을 줄 수 있는 공장은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호텔로 취직을 해요. 한 달 월급이 180, 초봉이 180이더라고요. 외국에서 쌓고 왔던 스펙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장사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부동산 소장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장사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되나? 진주에서 할까? 진주에서 절대 하지 말래. 어디서 할까 물어보니까 울산으로 가랍니다. 영 장사하고 싶으면 울산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 울산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소주 한 병에 4,500원씩이었어요. 엄청난 호황기죠. 왜 울산이 그런 호황기를 누렸을까요? 우리나라의 생산직 대기업들이 있죠. 많이 들어와 있어요. SK에너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가 강한 도시입니다. 소비가 강한 도시.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있죠. 돈을 그래도 좀 모았습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한 호주에서 4년 동안 제가 진짜 많이 모은 게 한 3억 정도는 번 것 같아요. 근데 있죠. 막판에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걸 안 갔어야 되는 건데 막판에 그 빠져가지고 1억 5천을 쳐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1억으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 대출 찬스를 씁니다. 엄마 대출 찬스를 써서 제가 모아온 단 한 1억 2천,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받은 대출이 한 1억 5천 정도에서 한 3억 가까이 들였어요. 보증금 1억, 보증금 1억 2천, 권리금 1억. 그래서 울산의 최중심가로 들어가서 별론포차라는 포차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은 진짜 장사가 잘 됐어요. 왜냐면 그 근처에 신도시라서 막 근처에 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진짜 잘 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로 많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야, 한 달에 이게 가공식품 팔아가지고 사실 1,000만 원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처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손익분기점 자체를 생각을 못 해버린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제가 해서 잘 되니까 바로 앞에 편의점이었거든요. 편의점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많이 보던 가게가 들어옵니다. 잠깐만, 저게 무슨 브랜드더라? 한신포차가 들어와요. 괜찮았어요. 브랜드 네임별로 있고 요 가게 들어오면 사람들도 많이 몰리겠네. 괜찮았어요. 자, 정확하게 2주 뒤에 있죠. 그 또 맞은편에, 사거리에 그 또 맞은편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포차? 수상한 포차가 들어옵니다. 수상한 포차. 도내하신에서 나오고 굉장히 좀 유명했던 포차가 있어요. 요런 포차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있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과잉 공급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잉 공급 현상이. 제가 자영업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해도 사장님들 밖에 나가서 보면 점심시간에 줄 서 있는 집은 아직도 줄 서 있어요. 잘 되는 집은 변함없이 잘 됩니다. 근데 너무 과잉 공급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조금 내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사실 뭐 60년 전통의 돼지국밥집이나 우리 어머니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죠? 제가 해도 그 장사 잘 되니까 해도 돼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음식 솜씨가 조금 괜찮아서 했더니 또 손님을 상대로 하니까 맛이 없어 음식.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좀 나눠먹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영업은 안 된다라고만 하지는 않아요. 단 생존하기가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제가 6개월째, 7개월째 되니까 있죠. 소득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달에 순수 마진으로 들고 가는 게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럼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건물주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월세가 350, 400씩이었어요. 월세가 350, 400씩. 결국은 건물주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린다? 그만두자.
그래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내놓으니까 또 나가기는 빨리 나갑니까? 안 나가요. 혹시 여기서 자영업 하시다가 진짜 장사가 안 돼서 혹시 문 닫으신 분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를 할 겁니다. 꼴보기가 싫어요. 나가기가 싫어요. 그 가게 자체가. 그 주위에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있죠. 제가 권리금 4천 받고 나와요. 1억 주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올 때 300만 원 모자라 1억의 빚을 지고 나옵니다. 1억의 빚을. 그래서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1억의 빚 갚으면 되지 뭐. 젊음이 무기인데 벌어봤으니까 갚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소주를 한 병 사들고 TV를 보고 이제 좀 늦게 들어가서 TV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TV 그 채널이 TVN조선입니다. TV조선? 거기 옛날에 황금열쇠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마침 또 제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억대 연봉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직업군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재무설계사, 재테크관리사, 자산관리사. 말이 좋아 뭐 재테크관리사, 자산관리사지 보니까 보험설계사들이라고요. 야 그래 내가 이 1억의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보험밖에 없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험을 합니다. 또 울산에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진주로 고향에 내려서 보험을 해요. 보험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첫째 달에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죠? 보험 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많으시죠? 자, 코드가 나왔어요. 코드가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니까 일단 네 거, 그다음에 너가 아버지, 엄마 거, 증권 다 들고 온다. 들고 와서 이제 계약을 싹 다 하고 시킨 대로 했죠. 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월급이 한 3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둘째 달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누구 고모 거, 이모 거,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할아버지는 안 되겠네. 그러면서 둘째 달, 셋째 달 친구들까지, 넷째 달까지 이렇게 해요. 근데 급여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한 350에서 500선 좀 많이 연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점장한테 물어봤어요. 지점장님,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러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생활비하고 뭐하고 뭐 판촉비 뭐 사고 뭐 하면 남는 게 없다.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어보니까 그럼 동진아 네가 돈 벌려면 밖에 나가서 안보험 판매하고 자동차 보험 판매하고 화재보험 판매하는 것보다 나가서 니랑 같이 이 보험업을 할 사람을 모집을 해라. 뭐죠? 리크루팅을 해라. 그거 하면 큰 돈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네 옆에 붙어있는 리크루팅 시상 저거 포스트를 좀 봐라. 제가 4개월 동안 이 포스트 자체를 안 본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뭔지를 몰랐으니까 리크루팅이. 뭐 리크루팅 말을 하기는 하는데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명 리크루팅 하면 얼마 정도 그 시상금이 떨어집니까? 한 명 리크루팅 하면 250만 원 좀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화재보험이 생명보험을 잡기 위해서 그 엄청난 그 시상이 셌습니다. 그래서 한 명 리크루팅 해오면 250, 2명 하면 500, 3명 하면 1000, 4명 하면 1250. 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 밖에 나가서 안보험 3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판매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장님들이랑 같이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겠습니까? 모집을 하겠죠. 그래서 직접 막 가라든 뭐든 한 달에 3명씩 무조건 제가 리크루팅합니다. 3명씩 무조건 리크루팅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년 동안 한 36명을 리크루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36명 중에 20명 가랍니다. 와서 시험만 쳐줘. 그래서 있죠. 제가 빚을 좀 빨리 갚아요. 좀 빠른 시간 안에 한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거진 1억의 빚을 거진 다 갚습니다. 나머지 짜투리는 이제 시크릿 하면서 다 갚았고. 근데 보험업을 잘하고 있는 찰나에 있죠. 이 시크릿이라는 게 다가와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소득이 좀 괜찮았으니까, 보험으로도 좀 괜찮았으니까. 근데 이게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 이렇게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점점 주위에 사람들이 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눈으로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크릿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을 알기 전에 이 네트워크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래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유명인사들이 인정한 네트워크 사업인데, 자, 위에 오른쪽에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좌측 하단에 빌 클린턴 대통령, 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그리고 선진국의 수장들입니다.
요 두 분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앞세우기 시작해요. 제가 미국의 파트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컨벤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LA 세미나가 원데이 세미나가 있을 때 석 달에 한 번씩 미국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을 들어가서 조금 놀란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어떤 광경이냐면 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거지들이 심지어는 잘생기고 예뻐요. 왜냐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 이런 IT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뭐 회사라든지 공장들이 점점 일자리를 없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의 많은 그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거지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거지들이 또 국가 보조금이 나와서 있죠. 굳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저 두 수장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미국의 국가 정책 사업으로 앞세우기 시작을 하면서 네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전달을 해서 그 어떠한 판매라기보다는 전달을 해서 회사는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 광고 커미션을 올려주는 그런 방식. 그래서 우측 좌측 상단에 보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이 투자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도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거죠. 근데 주위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랑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랑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 친구들은 진짜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애들 말 들어가지고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똑똑한 사람들 말은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니까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런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입니다. 요분이 하시는 말이 아무리 학교 다녀봐야 부자 되는 법 안 가르쳐준대요. 공부 잘하는 법 가르쳐주지. 서울대 가서 공부 잘하는 법 가르쳐주지. 어떻게 해서 사회 나가서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봤자 평생보다 청부세에 시달릴 뿐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혹시 나는 카드 매달리기 신경 안 쓰시는 분 카드 깔아요. 저는 직장인이었거든요. 직장인은 한도가 보통 250에서 300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카드로 쓰는 거예요. 한 달에 카드를 쓰고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대로 빼가요. 한도가 달죠. 그 카드로 또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 90% 이상이 그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있잖아요. 시리즈가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베스트셀러라 그러죠. 많이 팔리는 책을. 이 책은 밀리언 베스트셀러예요. 밀리언 베스트셀러.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로버트 키요사키가 만든 이 현금 흐름의 4분면을 보면 좌측이 있죠. 사장님들이 보면 좌측이 지금 아마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직장인 혹은 또 뭐다? 자영업. 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도둑놈이 있어요. 자, 도둑놈은 이 4분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네? 자영업. 맞습니다. 지가 지를 고용하는 겁니다. 지가 지를 고용을 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다쳐요. 발이 삐끗. 일 못하는 거예요. 딴짓을 못하는 거야. 그럼 소득이 발생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우측에 본 자산 수익, 인세 수익, 권리 수익을 받기 위한 일이죠. 그죠? 전 세계 5%의 인구가 95%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스템 사업을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면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시간, 자본, 기술, 경험, 경쟁력 모든 걸 다 갖춰야 돼요. 어떤 기업들이 하는 일이다? 대기업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임대사업, 시간, 자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이런 사업들은 어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자, 백종원의 한신포차 보면 백종원 사장님이라 해야 되나요? 백종원 사장님이 논현동 본사에, 논현동 본점에 거기서 닭발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광고주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주들을 모집을 해서 그 체인 업자들이 요거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진주에서 한식 포차를 했다. 내가 판매해서 일으킨 매출의 몇 프로를 로열티로 이제 본사에 올려주는 시스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일반인들이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 근데 시스템 합류, 그냥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사장님들이 듣고 계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그 중에서도 시크릿이다. 내가 일정의 소비로 인해서 내가 써봐서 좋으니까 사장님한테 알렸어요. 근데 사장님은 그래? 그럼 나도 좋으니까 한번 써봐야겠네? 제품을 주문합니다. 자, 회사는 어때요? 정우성 전지는 썼습니까? 광고했어요? 비싼 광고를 안 줬죠? 매출이 일어났어요. 너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그 일정의 광고를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 의해서 100%에서 35%를 일정에 너에게 지급해 줄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은 내가 말도 못해도 됩니다. 내가 시간만 있고 내가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금 쉽게 말해도 있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조금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위에 보면 기존의 유통 방식은 막 거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떼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없애버리고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바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왜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자,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증가 추세예요. 자, 2010년부터 있죠. 매출도 오르고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부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반 서민들한테 본격적으로 보급화가 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보급화가. 그랬더니 이 일반 사람들이 있죠. 굳이 뭐 어디 마트를 가거나 굳이 어디 매장을 가기보다 그냥 롯데마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이마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그 안에 카드를 등록시키고 있죠. 내가 사고 싶은 걸 장바구니 안에 모든 걸 담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다? 딜리버리 시스템,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택배 시스템이. 그랬더니 있죠.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까지 해줍니다. 제가 저기 서울 분당 정자동에 살다가 지금 저기 동탄으로 이사했거든요. 분당 정자동에 살 때는 저희 오피스텔이 어디였냐면요. 네이버 아시죠? 서울 올라가다 보면 네이버 본사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텔에 네이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뭐 바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늦게 맞추고 이렇게 딱 들어가다 보면 집집마다 있죠. 이마트 종이백이 있어요. 롯데마트 종이백이 있고. 그래서 굳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했던 건 뭐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직접 알아봤다. 주도적으로 알아본 결과 제가 2014년 7월에 처음으로 이 사업 설명회 듣습니다. 어디서 듣냐? 여기는 대전이죠. 저는 진주에, 경상남도 진주에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있죠. 요 상보다 더 안 좋은 상. 그 우리 야유회나 가면 펼치는 그런 상 있죠. 그 상에다가 핸드크림 하나, 푸크림 하나, 샴푸 옛날 그 모양 그 두 개. 그거 얹어놓고 제가 이 사업 설명회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 강사가. 아시아 첫 번째다. 전 세계 세 번째다. 니 밑으로 일본이 들어온다. 호주가 들어온다. 기회 들어왔겠습니까? 아이, 진주에서도 똑바로 못하는데 무슨 일본이 내 밑으로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아서 있죠. 제가 한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뭐 아메이도 있고 뉴스킨도 있고 허벌라이프, 뭐 멜라루카, 유사나 뭐 많죠. 외국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눈으로 얼핏 보니까 그 회사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제품도 많고 그 회사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시크릿보다는 저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있죠. 어떠한 조직이든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띱니다.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떼야 심지어는 우리 가정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띱니다.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서열이 반드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회사는 사실 N사예요. N사. 뭔가 하면은 조금 아줌마들이 많은 것 같고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여기서 내가 큰 도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보니까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29년,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30년이 지난 지금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혹은 소비자로 지금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170만 명 이상의 엄청난 회원수를 모집을 하고 요들이 월 소비하는 매출이 연도로 치면 1년으로 치면 거의 한 1조 8천억에 가깝대요. 1조 8천억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제가 A사나 N사나 뭐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데 오래돼도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어디서나 자연적으로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그걸 보니까 물론 내 능력이 좋고 판매 능력이 좋고 영업 스킬이 뛰어나면 여기서 해도 돈 많이 법니다. 근데 나는 어떻다? 그런 능력과 영업 스킬이 없다. 그렇게 보니까 시크릿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여기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줬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자, 아까 제가 170만 명의 회원이 있고 애터미도 300만 명의 회원이 있고 뭐 타 회사들은 뭐 50만, 60만이 넘습니다. 자, 시크릿 이제 누적 회원 15만 명이에요. 누적 회원 와우팩을 한 번이라도 구매해본 사람.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사장님들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처럼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소비하는 진성 사업자들 있죠. 이제 7만에서 8만 밖에 안 돼요. 그럼 시간이 흘러서 이 회사가 170만 명, 200만 명의 이런 엄청난 연수를 누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산하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시크릿 선점했다 해가지고 돈 다 버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억씩 다 벌어야 돼요. 단 기회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싶었던 거죠. 그 기회의 확률을.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나에는 일본 파트너만 제가 3,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미국 파트너만 한 1,000명이 넘게 있어요. 호주 파트너가 5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한국에서 있죠.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서 시크릿 여기서 해요. 내가 시크릿 여기서 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할 거예요. 다른 회사 안 할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라 저는 시크릿 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 들었던 전 세계 첫 번째, 아시아 세 번째가 나와요. 앞으로 시크릿이 오픈된 국가들이 40여 개국이 넘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 자, 태국이란 나라가 이제 2025년도에 오픈을 한다. 태국에 아는 사람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본인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태국에 아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저도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호주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연락을 안 해서 제가 또 연락을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니까 쌩을 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는 사람이 거짓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만도 말고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도쿄에서 파트너들이 3,000명이 있다는 게 생겨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을 통해서 누군가 태국에 들어갔다. 자, 태국에는 그러면 신종맨이 대교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한 사람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 많은데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장님 산하로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검은 나라 있죠? 검은 나라들은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나라들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채널로 오픈된 나라들인데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 콜롬비아도 있어야 돼요. 그죠? 콜롬비아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빨간 나라의 제 파트너들이 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업자든 소비자든. 근데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능력 좋은 사람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뻗쳐나간 인적 인프라가 지금 8,000명이 나와요. 전 세계에.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기회가 사장님들한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크릿은 국내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성장률을 압도적으로 2년 연속 1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회사들이 사장님 여기 보면 주네스 많습니다. 에릭스, 월드벤처스, 내리움. 자, 이런 회사들도 한 번씩은 1위는 해봐요. 어떻게? 오픈했을 때 성장률이 한 번 끝. 근데 시크릿은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성장률을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국외에서도 2년 연속 이렇게 성장률을 1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시크릿은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없었던 기록들을 계속해서 신기록들을 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크릿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저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다단계를 이렇게 처음에 접했을 때 이게 합법인지도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걸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요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악용을 많이 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단체가 뭐냐면 공정위 산하에 있는 이런 특수판매 공제조합,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에요. 니네들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려면 무조건 이 단체에 가입해라. 요게 단체에 가입 안 하면 너희네는 불법으로 간주할게.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3,000개가 넘는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라기보다는 회사 말고 이상한 단체, 이상한 집단들이겠죠. 3,000개가 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단체에 가입한 회사는 120여 개밖에 안 돼요. 그 120여 개 중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 90% 이상을 어디서 하고 있다? 1위부터 10위 탑 10 들어간 회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합법이라 해도 있죠. 탑 10 안에 들어가지 않은 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아마 사장님들이 받아야 커미션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왜?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커미션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실제로 2개씩, 3개씩 다시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회사가 또 새로 등록하고 또 없어지고 새로 등록하고 다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탑 10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회사는 절대 선택을 하지 마라. 그 중에 탑 10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 중에서 선택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다? 시크릿. 그래서 이 직판과 특판은 어떤 일을 하는 단체냐면요. 이런 네트워크로 인해서 어떤 사장님들이 조금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정신적, 물질적, 작게는 500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의 피해 보상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가입된 회사는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 그래서 사장님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굉장히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시는 길에 네이버로 한번 직접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크릿은 신용평가 등급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코카콜라, 그 다음에 삼성, 그리고 현대, 북아메리카, 애플 이런 회사들과 똑같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뭐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도 다 B+ 받고 있어요. 근데 A+를 한번 받은 건 뭐냐면요. 앞으로 재정적으로 향후 100년 안에 이 회사는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회사는 지금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PPT 자료가 옛날 거라서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 600개의 전문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있죠. 스킨케어 단일 품목으로 지금 60여 종, 제품이 많이 나와서 60여 종이지만 2014년까지만 해도 30여 종이 채 안 됐어요. 시크릿 스파 제품들이. 30여 종이 안 되는 제품으로 사업 진출 9년 만에 1조라는 엄청난 소매 매출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한국의 유명한 기업들 있죠. 뭐 인테리어 그 어디입니까? 한샘, 그리고 한국 야구르트, 그 다음에 뭐 많아요. 기업들이 이 1조라는 소매 누적 매출을 올리는 데까지는 22년 이상이 걸린 회사들이에요. 자, 네이버가 있죠. 1조 소매 매출 올리는 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시크릿은 스킨케어 단일 품목으로 전 세계 40개 600개 전문 매장에서 1조라는 소매 매출을 9년 만에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복적인 재구매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시크릿이 국내 유일무이하게 퓨전 마케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있어요. 제주 중문 면세점 가면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채널로도 열려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가가 얼마인지, 여기 어디냐, 면세점 가가 얼마인지, 우리 에이전트 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이사 같은 경우는 회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가 있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소비자가와 회원가예요. 그죠? 우리 그 까다 보면 권장도 소비자 가격이라고 적혀있죠. 권장해주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이 권장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샀을 때 딱 얼마다 정해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 할인 면세점보다 조금 더 싸게.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이렇게 스파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스파 전문 매장이 있고, 저는 여기 여기 대만에 101타워 101타워에 가봤고요.
그리고 태국에 이렇게 시안파라곤 매장에 직접 가서 이 매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소개를 조금 해볼 텐데, 일단 스파부터 조금 할게요. 시크릿 스파 제품부터. 시크릿 스파 제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지형이에요. 죽은 바다 그럽니다. 지대가 제일 낮다 보니까 바닷물이 한 번 유입이 되면 이게 빠져나갈 어떤 뭐 구멍이 없죠. 구멍이 있으면 새에서라도 빠져나갈 텐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로 증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쌓인 소금 미네랄 머드가 저희 회사의 주 원료입니다. 근데 요르단 식약처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우리 소금에는 아주 독특한 미네랄들이 있대요. 독특한 미네랄이 있는데, 특히 이 브롬이라는 물질이 있죠. 미네랄이 이 피부 재생 효과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뭐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 질환들 있죠. 여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뭐 딱 발랐는데 바로 낫지는 않습니다. 낫지는 않고 굉장히 조금 빨리 치유가 된다. 조금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유가 된다. 그래서 KBS 생동명상은 굉장히 좀 권위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박사진들이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있죠. 약이 있나? 자, 이 프로그램에서 시크릿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바다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KBS 다큐 세상에서 나왔죠. 다큐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거짓, 이거 혹시 프로그램 보신 분? 거짓 뭐 시크릿이랑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거짓 시크릿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 같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리고 MBC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바다 좋다라고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사회바다를 가거든요. 이스라엘 로라이 공장 직접 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바다 근처에 가면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대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 몸을 자기 질병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요양원이 굉장히 많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료병 적용까지도 해준대요. 그리고 저희 제품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죠. 뭐다? 파라벤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SLS가 안 들어간다. 합성 계면 활성제가 안 들어간다. 제품에 대해서 과학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알아도 됩니다. 딱 중요한 것보다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내 몸에 안 좋은 거, 요거 두 개만 안 들어간다라고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파라벤이에요. 자, 파라벤은 합성 방부제로서 여성 에스트로겐 분자 구조랑 90%가 일치하다. 자, 이 파라벤이 방부제예요. 방부제. 우리 김뜨금에 들어있는 방부제 있죠. 실제로 제 대실적 파트너 중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그 수간호사가 있습니다. 수간호사들은 어때요? 수술하게 되면 집도를 들어가죠. 집도를 들어가는데 이런 종양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를 하잖아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볼을 담아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있죠. 샴푸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심지어는 무슨 샴푸 썼는지까지도 안 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했다고. 난데요. 굉장히 좋다 안 좋다. 이 10마리가 있죠. 사람 인체에 흡수가 되잖아요. 빠져나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3마리는 빠져나온대. 근데 7마리가 있죠. 자기가 마치 여성 호르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 어디냐, 중요 생식기에 안착을 해서 발암물질을 일으킨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SLS, 소듐 라우렌스 설페이트라 그러죠. 자, 외우세요. 소듐 라우렌스 설페이트. 자, 초식 동물은 뭐만 먹죠? 풀. 육식 동물은 생고기. 사람은 몸에 좋은 거 뭐 좋다는 거 다 먹습니다. 돌도 씹어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거. 그랬더니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기름을 씻어내는 활성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들어간다. 그래서 식물성으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무파라벤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돼요. 파라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시크릿 스파 제품이 있죠. 이스라엘 로레알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어떻게 생산하냐면 이것도 제가 좀 쉽게 설명해요. OEM 방식이 있고 ODM 방식이 있어요. 자, OEM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야, 로레, 우리가 저기 샤넬 브랜드 던져줄 테니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제품 만들어. 그리고 유통시켜. 그리고 남는 로얄티 우리한테 조금 줘. 이런 느낌이죠. 그냥 브랜드만 던져주는. 시크릿 ODM 방식 자 어떻다? 야, 로레알 니네 지금 공장 많이 가지고 있지? A 공장 우리 좀 임대 좀 해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원료, 우리의 인건으로 만들 테니까 니네 공장 임대만 해줘. 그래서 사실 시크릿 제품이 이렇게 조금 고가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제품이 많이 나왔지만 처음에 이게 제가 브론즈 팩 처음 이 팩으로 구성이 돼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 남자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있으면 되죠, 그죠? 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딱 누가 봐도 그냥 스킨로션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냥 이게 로션인 줄 알고 썼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자, 샴푸통 이거 옛날 거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이 안에. 지금은 굉장히 세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블루라인, 그 다음에 바디라인, 그리고 그린라인, 그 다음에 팩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리커버. 리커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되돌리다는 뜻이에요. 젊음에 되돌리다. 골드라인 굉장히 비쌉니다. 저번에 저희 스폰서님 거 말도 안 하고 썼다가 욕을 좀 태박하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있죠. 자, 페이스크림 이거 35ml짜리예요. 시안 팔아본 가니까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또 하나로 한 95만 원인가 100만 원 35ml짜리. 굉장히 비싸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때 요거 3개 패키지로 얼마에 한시적으로 출시를 했다? 100 얼마에 출시를 했어. 자, 그래서 2014년 제가 처음에 들을 때 앞으로 식용 솔트로 나올 거고 비타민도 나올 거고 뭐 치약부터 시작해서 5만 개 다 나온다 그랬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있죠. 5년 뒤 지금 거짓말처럼 더 나왔죠. 여기 있는 거보다. 자, 베이비라인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베이비라인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물티슈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체 거, 그 다음에 외국 업체 거, 유명한 업체 거 다 가져와서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곰팡이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부분. 베이비라인도 곧 곰팡이가 없는 아주 깨끗한 물티슈가 사장님들 자택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도 우리 시크릿 스파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겠죠.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크릿 스파 제품들이 이제 한국인에 맞게끔 이렇게 색조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죠. 린실 마스크팩. 란실 마스크팩. 그리고 이제 시크릿 총 4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4개의 카테고리. 첫 번째가 뭐죠? 시크릿 스파. 바르면서 건강해진다. 바르면서 건강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쓰면서 건강해지는. 아이온 플라워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필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휴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만든다? 웰트론, 맞죠? 예지민들을 만들어낸 웰트론에서 저희 모든 휴지를 생산을 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이런 뭐 있죠? 이거 커피, 그리고 김치, 뭐 간장 등등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주식회사 대상 청정원에서 저희 모든 식음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 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든다? 애경. 우리 동네 가면 슈퍼에 파는 트리오 이런 애경도 트리오도 애경에서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ODM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오는 아주 고가는 아니죠. 조금 프리미엄 브랜드 조금 더 비싼 세제들이 친환경, 뭐지 우리가 자랑하는 무파라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사장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생필품들, 자발적 지출들, 비자발적 지출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자발적 지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내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또 내가 아는 주인에게 추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
시크릿 바이 라이프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 리커버리 그리고 저기 유산균 신바이오텍스 그리고 2개 나왔나요? 홍삼까지 3개가 나왔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요번 중순쯤 돼서 비타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알카라인 토스트까지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예전부터 먹고 있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 배변 활동이 잘 안 됐거든요.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배변 활동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유산균 먹고 나서 혹시 나는 저기 그걸 못 봤다, 효과를 못 봤다. 없으시죠? 드신 분들은 다 효과를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탈모라든지 만성 이런 질환들이 다시 이 배변 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 시크릿 유산균 배우면서 업계 최초 신바이오텍스 몇억 마리죠? 200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타사는 어때요? 100억 마리? 200억 중에서 100억이 아 그래요. 200억 마리 중에서 100억 마리가 살아서 간대. 자, 이거 몰라도 왜 앞에 나와서 400명은 돈 많이 잘 몰라도 그냥 좋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홍삼이 나왔죠. 홍삼이 나왔고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 이제 하이퍼마켓 이 안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사실상 이제 마트가 거진 필요 없게 되겠죠.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죠. 하이퍼마켓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 정확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른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뭐 좋은 회사들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어떠한 네트워크 회사하고 제휴 맺는다는 자체가 부동산 계약처럼 1, 2년 맺는 게 아니에요. 1, 2년 맺는 게 아닙니다. 보통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계약을 해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까지.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애경, 뭐 청정원 이런 대기업들이 시크릿하고 먼저 조인을 하자고 오고 그러면 그 기업들도 사실 뭐 바보들은 아니겠죠. 그죠? 이 회사의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생필품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획을 사장님들은 지금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제품 좋은 줄 알겠고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야 되는지 알겠고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제가 재밌는 것도 알겠고